네, 안녕하세요. 1, 2주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많았었는데 회사 이제 업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신경을 많이 좀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이번에 좀 괜찮은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주변에 이제 친구분들이 이거 과연 손절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손절을 과연 어떻게,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그 폭락장이었죠? 폭락장, 이제 지수로 보게 되면은, 업종이었죠? 네, 폭락장. 한 제가 이때 1월 28일 날 아마 손절을 했던 것 같아요. 1월 28일 날 손절을 했었는데, 손절을 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1월 28일이었죠. 그러면은 제가 어떤 종목을 손절을 했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손절을 했는지, 이제 한번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일 중에 한번은 제가 예스티라는 종목. 이거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네, 예스티라는 종목을 제가 손절을 했어요. 예스티 제가 손절을 한 부분은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마음 아픈데 어, 네, 여기 있네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이게 제가 매매했던 예스티예요. 마이너스 20%나 네, 이렇게 한번 갔던 종목인데 이게 EST가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은 이제 SK에서 SIC 그러니까 대문자 SIC 제가 뭐 SIC라는 이제 그런 뭐 기술을 가진 뭐 EST 파워인가 뭐 아무튼 뭐 시기 네, 그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다고 했어요. 인수를 했다고 해서 이거 얘네 그거니까 괜찮겠다 잘 가겠다 하고서 이제 샀는데 사고 나서 떨어지는 거예요. 뉴스를 내고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서 이제 공부를 해 보니까 공부는 아니죠. 이제 종토방이죠. 종토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막 이 ST 예스 파워 테크닉스 뭐 요런 그런 비상장 회사가 있었는데 이 지분을 사들이면서 예스티가 이제 지분을 팔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스티는 이 지분을 판 회사다. 그러니까 그 SIC 그 관련 회사가 이제 관련된 회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마침 또 폭락장이었죠. 네, 폭락장이었고 해가지고 그래 여기 기준선도 이탈했고 하니까 그냥 손절하자 하고서 마이너스 20% 네, 좀 제가 그냥 소소하게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네, 마이너스 60만 원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복구됐죠, 오늘? 3일 만에 복구가 됐습니다. 열받죠. 근데 어쨌든 뭐 손절하면은 어쩔 수밖에 없어요. 어, 내가 선택을 한 길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주식을 할 때는 자기 선택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매수를 했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매도를 했느냐 이런 거를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ST가 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 쌍봉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가급적이면 매수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 바닥 두 개가 보였고요. 이 바닥들이 보여가지고 이 바닥은 지켜주겠지 하고서 들어갔는데 이게 무너졌습니다. 바닥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하 20층까지 있었던 거죠. 네, 20층까지 갔다가 다시 다지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개인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매도를 하느냐 이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손절의 1, 2주에 손절
대응 이렇게 할게요. 1번 일단 이게 앞으로의 테마 혹은 이슈가 있는가? 네,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오늘 3표 시멘트, 3표 시멘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3표 시멘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이유가 이제 뉴스에 내일 그런 내일 이제 변창흠표 이제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오는 거죠. 주택 방안 공급이 나오는데 제가 뉴스를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컴퓨터가 많이 느려졌어요. 네, 컴퓨터가 인터넷만 좀 느려져가지고 계속 네, 포맷을 하는데도 이래요. 아무튼 여기 보면은 이제 시장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초대형 공급 대책이 전망될 예정이다. 그다음에 4일날 발표를 하게 될 텐데 4일날 몇 시에 발표하는지는 몰라요. 4일날 몇 시에 발표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이슈로 주식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오늘 3표 시멘트가 네이버 검색 순위에도 올랐고 이거 뭐지 하고서 이제 탑승하려는 이제 개미들이 많아요. 그쵸? 개미들이 많을 텐데 이제 내일 이슈가 터지고 나면은 이제 이것도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다시 내려갈 겁니다. 네, 굉장히 이런 고점 내려 만들고 이렇게 쭉 하락을 하고 나머지 개미들한테 굉장히 이제 아픈 시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슈가 이제 앞으로 이런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은 뭐가 있겠어요? 그럼 뭐 앞으로 이슈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이걸 짓겠다 얘기를 하고서 이제 어떤 회사가 어떤 지역을 맡겠다 뭐 요런 수주 소식 뭐 요런 개별주 이슈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도 다 이슈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HDC 현대산업개발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것들도 이미 건설주 이제 그런 의미로 좀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런 의미로 많이 올라갔고 대우건설도 많이 올라갔죠. GS건설, 뭐 그 다음에 현대건설, 네, 이런 종목들도 다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웬만한 이제 뭐 대표 주죠 NX, 그 다음에 삼목, 에스폼, 네, 그 다음에 우원개발도 오늘 막판에 좀 올라오긴 했었는데 우원개발은 많이 안 올라왔네요. 근데 그 다음에 남광토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런 이슈로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이슈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데 만약에 이제 물리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손절 깨끗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테마 혹은 이슈가 있는가? 이제 건설주는 없죠. 네, 건설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또 어떤 이슈 이제 평단가를 봐야겠죠. 세력의 평단가 계산. 사실 세력의 평단가를 자세히 알아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력이 언제 어디서 들어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력의 평단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백금 TNA라는 종목 이런 거를 좀 많이 눈여겨 봤었어요. 왜냐면은 이때 보면은 거래량이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그쵸? 여기 미친 듯이 터졌어요. 미친 듯이 터졌는데 이 세력의 평단가를 저는 이제 이날 이게 12월 10일이죠. 12월 10일 분봉으로 보고요. 12월 10일로 보겠습니다. 네, 12월 10일로 보고 저는 이제 분봉 이거 1분봉으로 볼게요. 네, 분봉으로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부분들을 위주로 한번 얘네가 과연 어디서부터 모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쯤 이제 아래서부터 터트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가 평단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여기서부터 또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제 요때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3,000원에서 3,300원. 네, 3,000원에서 3,300원이죠. 그러면은 이걸 다시 일봉으로 한번 가져갈게요. 저는 여기서 3,000원에서 자세하게는 찍을 수 없어서 3,300원까지 이제 이때 저는 이렇게 세력들이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봤어요. 이 네모 구간이죠. 보면은 보면은 이 구간 이 구간 안에서만 잘 이렇게 대처를 하면은 이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매매를 했었는데 사실 진짜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탈을 했으면은 이거는 손절을 했어야겠죠? 네,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손절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다른 계좌 이제 SK증권 계좌에 여기 이렇게 이탈을 해가지고 손절을 한번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백금 TNA는 이제 그 블랙박스 관련해서 그런 회사인데 어쨌든 저는 이런 박스 구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이탈하면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을 해야겠다. 다른 종목으로 벌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진 윈텍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광진 윈텍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얘는 조금 달랐죠. 예, 얘는 조금 달랐는데 뭐가 달랐냐? 이게 음봉 매집으로 보였어요. 근데 당시에는 몰랐죠. 그냥 얘네가 털고 나가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뭐 주식 잘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추이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때 매집을 이제 터트렸죠. 물량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 저항대죠. 이 저항대를 뚫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저항대를 또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봤어요. 어쨌든 여기도 시가잖아요. 시가랑 여기 어쨌든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지금 세력이 매집이 지금 보게 되면 이때 이날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시작선이다. 여기가 첫 번째 시작선이고 두 번째가 여기 두 번째 시작선이다라고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여기도 똑같죠. 백금 TNA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물량 터트리고 나서 또 제가 생각하던 이 라인을 깨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는 또 이제 털지 않고요. 여기서 저는 또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이때 여기서 털었던 것 같은데 광진 윤택도 한번 제가 한번 마크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마크 돼 있습니다. 아래서 모으진 않고 그냥 기다렸네요. 네. 이거 보게 되면은 이제 저는 광진일테 여기 밑에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모으고 이탈을 했지만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이제 한번 또 터트려줬을 때 팔고 또 바이하고 또 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줬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손절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원수산도 제가 이제 손절을 쳤어요. 동원수산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얘네가 좀 나쁘지 않아가지고 재무적으로 나쁘지 않아가지고 쭉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슈가 이게 후쿠시마 그 원전 방류 때문에 이제 수산물주가 떴잖아요. 그래서 CJ 시푸드가 너무 많이 떴다.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제2의 대장 같은 거를 찾을 텐데 어떤 주식을 올려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얘는 시총도 작고 해가지고 부채 비율도 낮고 PER도 낮고 해가지고 저는 이걸로 골랐었는데 이게 패착이었습니다.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많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갑자기 떴을 때도 팔긴 했었어야 되는데 또 욕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손절을 했는데 또 이제 제가 좀 길게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 회사의 전망이라든지 재무 구조 파악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넷마블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넷마블이 하나 있어요. 제가 넷마블을 이때부터 막 엄청 모았어요. 엄청 모았다가 왜냐면 이제 빅히트 상장 때문에 이렇게 모았다가 이때 털리고 이때 이제 뭐 여기서 모았다가 여기서 딱 올랐다 해가지고 팔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 24만 원 이렇게 여기 10만 원 아래 언더에서 모으고 있었는데 여기 20만 원까지 막 두 배를 그냥 가버렸죠. 이 무거운 종목이 12주나 되는 종목이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뭐 지금도 다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마 빅히트랑 그 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관련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넷마블은 이런 넷마블 설명을 또 따로 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넷마블과 NC소프트 무슨 차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넷마블은 퍼블리싱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NC소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넥슨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그런 IP라고 하죠. IP를 따와서 이제 게임을 뭐 개발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퍼블리싱 이렇게 밖으로 이제 퍼트립니다. 네, 퍼트리는데 이제 약간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 JYP 엔터테인먼트 트와이스 있죠? 트와이스의 노래를 JYP 엔터에서 만듦. 이게 이제 IP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트와이스 노래를 멜론에서 팜. 이게 퍼블리싱.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NC소프트는 IP를 가진 회사고 넷마블은 IP가 거의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P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NC소프트는 이제 리니지라는 그런 IP 고유 IP가 있잖아요. 그 IP를 본인들이 이제 뭐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넷마블에서는 이 NC소프트의 리니지 그걸 따가지고 레볼루션인가 리니지 M 레볼루션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퍼블리싱을 했어요. 근데 넷마블이 그거를 팔아서 일정 부분을 이제 NC 소프트에 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NC 소프트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퍼블리싱 돈 버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구조 차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NC 소프트가 얼마죠 지금? 네, 이거는 22조죠. 근데 넷마블은 보면은 이거 보면 되게 웃겨요. 이제 당기순이 얘네는 4천억이 돼서 이제 22조 4천억 3,500억 22조. 그다음에 넷마블은 1,600억 해가지고 12조. 아 이것도 설명이 되네.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약간 이게 애매해요. IP를 가진 회사와 가지지 않은 회사의 그런 차이를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좀 애매하네요. 네,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넷마블을 가지고 있는데 넷마블을 좀 긍정적으로 본 이유가 아무리 이렇게 올라오고 큰 산을 만들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시 이런 평탄화를 만들어주고 있고 또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올려주고 있는 위치가 그 이유가 저는 이제 빅히트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넷마블이 코웨이를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게임주들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올해 실적이 보게 되면은 925 더하기 853 더하기 575 이렇게 하면은 2353억이에요. 그 1분기, 2분기, 3분기만 해서. 그런데 작년에는 1698억. 네. 그러니까 1, 2, 3분기만 하더라도 작년보다 400억, 그러니까 300억, 650억 정도를 더 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이슈를 한번 받아야 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지분법으로도 이제 빅히트가 많이 올라가죠. 빅히트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돼요. 빅히트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지분법을 가진 넷마블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넷마블을 한 요때쯤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기 이때쯤 있을 것 같은데
사고 나서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제가 손절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이 회사는 충분히 코로나 때문에 게임적인 이슈를 잘 받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한알령이 좀 해제가 되면은 이제 얘네 넷마블한테도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쭉 마음 고생하면서 한 세 달, 네 달 뭐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또 올렸죠. 여기서부터 올렸는데 저는 이제 세력이 여기서부터 터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털어가지고 아마 여기가 매물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태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전망, 회사가 어, 이제 넷마블을 손절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앞으로의 테마 혹은 이슈가 있는가? 앞으로의 테마, 게임 테마 아직 네, 괜찮고요. 게임으로 뭐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한알령 관련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슈가 있는가? 네, 충분히 저는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력의 평단가 계산. 세력의 평단가는 솔직히 여기였죠. 네, 세력의 평단가 여기 1차 평단, 그다음에 2차 평단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진 자들의 플레이를 뭐 봤던 거고 그다음에 세력 평단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고 그다음에 회사의 전망, 재무 구조 파악.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망하지 않을 회사잖아요. 넷마블은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DPC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마음 아프죠. 왜냐면은 DPC도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얘네가 이제 빅히트의 물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려버렸어요. 저도 이때부터 아마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들어갔다가 여기서 수익 나고 다시 욕심 부려서 한 요때쯤 들어갔다가 이게 바닥이구나 싶어서 들어갔다가 이 엄청난 협곡을 한번 맞고 나서 손절을 쳤거든요. 이 대량 거래량 터진 이때가 아마 대량 거래량 이거 터져가지고 제가 이때 아마 손절을 했을 거예요. 손절을 했는데 진짜 귀신같이 또 올려버렸어요. 이거 이상을 올려버렸죠. 이거 이상을 올려버려서 굉장히 마음 아픈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체들이 많아요. 시체들이라고 해야 돼요. 보통은 시체들이라고 하는데 이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해가지고 쉽게는 안 오를 것 같습니다. 오르더라도 한 이거까지는 뭐 이제 갈 것 같고 아마 여기 적어도 이 정고점 한 12,700원까지는 다시 가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그랩이라는 그런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네, 그런 이슈를 좀 받고 있어서 좀 오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절하실 때는 이게 세력의 평단가 일봉으로도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분봉으로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손절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읊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